서비스업의 진짜 무서운 함정이 고객의 98%는 말없이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원활하게 만 진행이 됐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힘이죠. 고객은 자신을 해주는 것에 감동한. 안녕하세요. 당신의 나다운 선택을 돕는 윤데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맛은 괜찮았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식당, 실력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불편해서 발길이 안 가는 병원, 친절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카페, 이게 바로 서비스업의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요즘은 카페, 레스토랑, 호텔, 항공사 같은 허스피탈리티 업종뿐 아니라 병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헬스장, 심지어 온라인 강의까지 서비스업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죠. 이처럼 고객 접점이 있는 모든 업종이 사실상 서비스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항사 승무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하며 깨달은 고객이 우리 업체를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서비스 핵심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걸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PT를 등록했는데 선생님이 식단과 유산소만 시켜요. 카페에 가서 카페라테를 주문했는데 엉뚱한 메뉴가 나왔어요. 등등.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미흡함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사전에 의사소통만 잘 되어도 컴플레인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용실에 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까지 보여주었는데 왜 사진처럼 안 나오는 것일까요? 사진 속 모델하고 나와는 다른 점이 있겠죠. 모량의 차이라든지 곱슬기, 색상 등등 기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즉 헤어 디자이너께서 시술 전 이런 디테일까지 상담을 거쳐 충분히 고객에게 설득을 시킨 후, 납득을 시킨 후에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사진처럼 나오지 않더라도 고객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머리끝이 가벼운 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머리 전체에 숱을 다 쳐버려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왔을 때 고객은 굉장히 속상할 수 있겠죠. 끝만 가볍게 한다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 전체를 숱을 쳐버리니까요. 뿐만 아니라 파마의 굵기라든지 염색 색상 등등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온전히 고객의 몫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 머리를 하고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우리 여자들은 이런 일로 속상한 적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들이 사전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만 진행이 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불통 아래 행해진 서비스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이 다른 결과는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정확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합의하에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헬스장 PT 수업이라면 운동 목적이 근육을 키우는 것인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지 재활의 목적인지 등등 사전에 고객의 운동 목적을 충분히 파악한 후 만약 근육을 키우고 체형 변화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신체 부위 중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발달시키고 싶은지 그렇다면 주 몇 회 해당 부위를 운동할지도 충분히 상의를 한 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고객에 대한 사전 질문이 많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시면 사전 설문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겠죠. 만약 면대면이라면 당연히 상냥함, 친절함이 묻어 있어야 해요. 미소를 활짝 띤 얼굴은 상대방을 환영한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또한 목소리 톤도 밝고 또렷하게 응대를 해준다면 고객 또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메이킹 컨텐츠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 여정을 직접 경험해보기.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을 고객의 입장이 되어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내 업체에 고객이 되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면 타 업체를 방문하실 때마다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네? 나도 벤치마킹 해야지. 이런 부분은 뭔가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혹시 우리 업체를 방문한 고객님들도 이런 부분이 불편하진 않으실까? 라고 말이죠.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컨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지 DM 등으로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변 내용은 고객을 환대하고 있는지,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너무 길진 않은지 등등. 고객이 방문을 하셨다면 직원의 인사 및 공간의 느낌, 공간에 들어섰을 때 시각적 인테리어 느낌, 밝은 느낌, 따뜻한 느낌인지, 어둡고 차분한 느낌인지, 또는 좋은 향기가 나는지, 혹시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는지,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가 등등. 업장 분위기에 따라 세팅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그 사이에 음료를 제공해준다던가, 병원 같으면 사전 설문지, 혈압 체크 등등을 진행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게만 하는 병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또한 직접 대면 시 고객이 듣고 보고 느끼는 감정도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만족스러운가? 불만족스러운가? 예를 들어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고객이 못 알아들어서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잠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내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사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요. 마치 제가 의대에 강의를 듣는 듯하게 저에게 거의 10분간 저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 여러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료들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명의로 TV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정말 의사 선생님도 기대 이상이었고 그 병원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 인사도 중요하죠. 고객이 업장을 떠날 때 인사가 없으면 뭔가 서운한 느낌? 저만 그런가요? 네, 고객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객 만족의 핵심입니다. 이런 고객 여정에서 한 군데라도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구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고객은 아무리 음식이 맛있었다 하더라도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 말투 하나 등등 기억하고 재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불쾌함을 겪은 고객의 98%는 아무 말 없이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업체를 떠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매뉴얼화로 서비스 표준화하기.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항공사는 160개국 국적의 승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국적도, 문화도, 사고방식도 모두 다른 승무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일을 한다면 제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누가 해도 같은 결과, 즉 최상의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좋은 결과의 핵심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서비스 매뉴얼의 장점은요, 누가 해도 같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기내 서비스의 경우 승무원의 태도, 자세에서부터 고객 응대는 물론이고 접시와 물잔, 커틀러리의 위치, 심지어 로고의 방향까지도요. 고객이 식사를 하시면서 회사의 로고를 계속 보실 수 있도록 그 로고의 방향까지도 정해져 있는 그런 매뉴얼 말이죠. 이렇게 어떤 비행에서 어떤 승무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동일하게 일관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매뉴얼의 힘이죠. 업장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서비스의 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 또는 혼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요, 꼭 매뉴얼을 만들면서 운영을 해보세요. 차후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내가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직원에게 매뉴얼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제공했던 양질의 서비스를 똑같이 직원에게서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고객 만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매뉴얼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 업체를 다시 찾게 만드는 핵심 서비스 그 네 번째, 고객을 VIP처럼 대해라 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업체들을 방문하게 될 수 있죠. 밖에 나가면 뭐 카페, 음식점, 미용실, 병원, 사무실, 헬스장 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업체들 중 어떤 업체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은 어떤 업체에서 감동을 받을까요? 의외로 사람은 본인을 기억해 줄 때 가장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고요? 이름?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뿐인 나의 이름이죠. 이름을 기억해준다. 이름을 불러준다. 나의 취향을 기억해준다. 지난번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등등 말이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놀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막 생겨서 최근에 또 안과를 다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물론 지난번 차트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셨어요? 좀 좋아지셨나요? 등등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난번 상담 또한 기록을 해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게 병원 진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병원을 다닌 지 한 1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이걸 기억하는 건 나만이 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서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신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항공사에서도 VIP 고객이 탑승하시면 프리미엄 클래스든지 이코노미든지 상관없이 부산무장에 가서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좋아하는, 기록해둔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업의 최고봉인 항공사에서도 매뉴얼화해서 고객을 기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고객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에 감동한다 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비행기를 탔어. 승무원도 바뀌고 노선도 바뀌었는데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탑승하자마자 가져다주는 이런 항공사에 더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고객을 VIP처럼 대하는 방법들은요. 첫 번째, 고객 이름 기억하기 및 불러주기. 두 번째, 방문 목적 그리고 취향 기록하기. 그리고 세 번째, 기념일을 챙겨주기 등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객 기록을 잘 남겨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객이 우리 업체를 다시 찾게 만드시려면요. 만약 고객 불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객 클레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불만 고객의 98%는 말없이 거래를 끊어버린다고 했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불만을 말 또는 글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 불만 고객들의 말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객들만이 줄 수 있는 찐 피드백이니까요. 단순히 그날 기분이 나빠 컴플레인을 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업체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진심으로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기는 피드백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응, 지난번 쇼츠에서도 제가 립 테크닉이라고 소개 드렸었는데요. 이 립 테크닉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만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팁은요. 하지만, but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고객의 말에 동감하고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화가 난 고객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누그러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고객님, 하지만 이건요 라고 말을 시작한다면 고객은 자신의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당신의 주장만 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번 컴플레인을 건 고객이 우리 업장을 떠나실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 더 이상 불편한 부분이 없으신지 가서 체크하는 성의도 보이시는 게 좋겠죠. 물론 고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컴플레인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결혼 기념일이라 호텔을 방문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방이 잘못 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여건이 된다면 룸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념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기념일 케이크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다음번에 오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 등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컴플레인 상황에서 잘 응대를 하시게 된다면 컴플레인 고객을 불만 고객에서 충성 고객으로 돌아서게 바뀌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으시거나 또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컴플레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윤데이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객이 다시 찾게 만드는 서비스 핵심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서비스업은 친절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 여정 경험해보기, 그리고 서비스의 매뉴얼화, 고객을 VIP처럼 대우하는 디테일,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대응 방법, 이 5가지 챙겨가신다면 여긴 꼭 다시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업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 서비스업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제가 PDF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아래 더보기란 링크 클릭해서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적용해보시면 바로 매출과 리뷰에서 변화된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알람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존재가 영향력이 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나다운 선택을 돕는 윤데이지였습니다. 안녕.